40대에 들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 견뎌내기 힘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술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술과 정신과 약으로 상황 해결을 회피하고 나는 정직한데 남들이 문제라고 주변 사람들 탓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기력함과 우울감에 빠져 끝없이 추락에 갔습니다. 2022년 4월 두 아들에게 질질 끌려 정신병원이라는 곳에 강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들고 나서 병원 보호사가 주는 담배를 물고 옥상에 올라 하늘을 보니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사회와 직장에서도 나름 인정받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어쩌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와 신체가 구속되는 이 지경까지 왔을까. 처음 겪어보는 참담함과 절망감에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아 화장실에 앉아 링거줄을 목에 감았다 풀었다를 여러 번 하며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한탄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6살 위 형님도 술과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했는데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감에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충북 괴산 시골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칭찬받고 성실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컸고 성인이 되어서도 늘 주변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생활도 같은 일을 하는 대학 동기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월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평탄할 것 같았던 나의 인생이 40대에 들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 견뎌내기 힘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술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술과 정신과 약으로 상황 해결을 회피하고 나는 정직한데 남들이 문제라고 주변 사람들 탓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기력함과 우울감에 빠져 끝없이 추락에 갔습니다. 하루하루를 술과 정신과 약으로 버티고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술로 인해 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2번의 무릎 수술을 해야 했고 목을 다쳐 오른팔 마비 증상이 오는 바람에 목 디스크 수술까지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았지만 금주는 며칠 가지 않았고 다시 술잔을 잡곤 했습니다. 제 탓이 아닌 주변 사람을 탓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가족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술 취한 정신으로 가족을 내 소유물로 생각해 온갖 욕을 하며 새치어로 난도질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그런 상황을 묵묵히 인내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반복하다 결국 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입원해야 한다고 몇 번을 설득했습니다. 그때마다 네 아버지도 죽이더니 나까지 죽일 작정이냐고 폐악질을 했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가며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